어제 점심에 지인들의 초대가 있어가지고요. 예, 가까운 지인분들이, 점심 한번 먹자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뭐 세상사, 살아가는 이야기, 뭐 건강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분들이, 저에게 근황을 여쭤보시면서,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짝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볼 때, 이렇게 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의견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거기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주식시장 요즘 좋은데 계속 올라가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또는 주식시장 한 2년 가까이 안 좋았는데 이러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로 물어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살짝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증시 토크에서 우리 애청자님들에게 꺼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증시에 대해서 이런 좀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말이 떠올랐어요. 재수생의 각오로 증시를 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 그 모임 자리에 오셨던 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원하셨겠죠. 반복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아니, 재수생의 각오로 증시를 임하자. 그 자리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순간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겠습니까? 올해 증시 어떻다? 작년처럼 어렵다. 다만 우리가 2년 동안 약세장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 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최소한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증시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 잘 걸어가면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담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뭐 저희 지인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중요하게 또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 전제 재수생의 각오로 올해 증시는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 일단 머리에 담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일단은 난이도가 높다. 그것을 전제를 깔았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이전 2020년과 2021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쉬었어요. 워낙에 강렬한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쇼크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처럼 판이 딱 정해져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증시 토크 2, 3년 전 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명확하게 시장은 유동성 랠리에 의해서 트램펄린 효과와 유동성이 공급되니 부스터가 달린 바운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면서 특히 올해 들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자주 언급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을 대할 때 저희 지인들한테 어제 했던 얘기예요. 시장을 대할 때 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라.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대하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올해 시장이 좀 좋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2년 동안 시장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자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 살짝 깎아서 보자 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극단적인 비관론을 살짝 깎아서 보자. 극단적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고, 양쪽의 눈높이를 좀 낮추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시장을 대하실 때 만약에 100%를 계획했다 한다면요, 100%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자, 뭐 이 100% 계획이란 게 100% 매수도 있겠지만 매도도 있을 수 있어요. 100%를 계획했다. 난 100%풀 매수야. 그러지 말고 조금은 그 눈높이를 낮추고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야, 주식시장 10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100% 현금화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조금은, 하락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주식을 조금 담을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긍정론자는 조금만 위를 깎아주고, 부정론자는 밑에를 조금만 높여준다면, 올해 주식시장을 대할 때,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요,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과거 선배 개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경제지표 리얼타임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우와, 뭐 밤만 되면 미국의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됐대. 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좋게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좋게 해석해야 되나. 거의 리얼타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글을 쏟아내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 그리고 증시 전문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노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요, 너무 빨라진 경제 주기야, 너무 빨라진 금융 사이클로 인해서 경제 현상과 그리고 금융 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예상이나 이러한 게 전혀 안 맞는, 엇박자만 만들어지는, 즉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금융시장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모두 무시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점을 어제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사이클, 금융시장 사이클이 매우 빨라요. 지금 화면상에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직전 바닥부터 해서 그 기준점까지 여기 나와 있는 시점까지의 직전 바닥에서 바닥까지의 기간인데요. 자, 이번에 2023년 4월은요. 그 직전 2019년 9월과 비교를 하면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3.6년이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그 이전 사이클이 7.8년이었어요. 거의 8년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사이클이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경제 사이클뿐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긴축까지, 양적 완화, 초저금리, 테이퍼링, 그리고 양적 긴축, 기준금리 인상, 이런 과정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2020년 사이클에서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단 1, 2년, 좀 약간 뻥튀기 섞으면 단 1,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 현상, 그리고 경제 현상,
그리고 주식시장 상황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만간 이렇게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망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대혼란이에요. 마치 밀물과 썰물이 만난 것처럼, 예, 조속간만차가 심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어떤 나라에 가면 이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어떤 대양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막 바다 색깔이 막 어디는 막 흙탕물인데 어디는 막 맑은 파란물이고 그게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그 순간, 그것과 너무 똑같아요.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 분석만 보고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요즘은 100% 틀립니다. 100%. 예. 그래서 요즘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대신에 경제지표나 이러한 부분은 계속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긴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만 주식시장에 그것을 투영해서 볼 때는 자칫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대할 때요, 조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시장을 대할 때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차분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증시 체력은요, 제한적입니다. 증시 체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요즘 시장 분위기 좋았으니까 따따블 간다? 그러기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에요. 차후에 기준금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이제 인상이 멈추고 이제 인하로 가는 시기가 오겠죠. 자, 보통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증시가 폭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전 히스토리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혼란. 예, 혼란 그 자체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번에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시작된 그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예,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은 정상적인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경제나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상식, 이게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금융장세, 이런 사이클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예, 경제지표가 여기 안 좋으면 증시가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전망이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이후에는 조금씩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정상적인 사이클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신 대로 눈높이를 살짝만, 예, 깎아서, 긍정론자는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비관론자는 조금만 비관적인 시각을 조금만 깎아서, 예,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 지켜가시면서 강한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